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어느덧 화요일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진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다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역시나 잭슨 홀 미팅에 있었던 파월의 발언이 그래도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이었다라는 그러한 의식들로 좀 소화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에 관한 조정세들도 일어났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시나 0.7%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달러가 그래도 104달러 선을 넘어섰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시장 자체의 훈풍은 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암호화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26,0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없지만 0.5달러로 그렇게 좋은 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2024년에 있을 미국의 선거에 비트코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속보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분위기들도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분석들 시장의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매매 전략에 집중해서 이야기들을 해줄 예정인데 퍼즈님께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시장에 이슈가 좀 너무 없잖아요. 좀 이러한 이슈들이 언제쯤 또 계속해서 시장에 풀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작은 이슈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지 좀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쉬시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없을 때 네. 무리해서 매매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사실 수익을 얻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는 네, 방법밖에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 사용해서 매매를 하다가 변동성이 한 번에 확 생기면 그냥 바로 다 청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하다가 변동성이 크게 생기면 청산 물량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시장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건들 만한 것들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네. 저희는 그냥 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희는 알겠죠. 뭐 33,000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매수한다던가 아니 23,000이 깨지면 반등해서 좀 매도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 어떻게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놓은 다음에 알람을 딱 걸어두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변동성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좀 쉬시고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럴 때는 사실 잠도 못 자고 대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조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어떤 대응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릴지에 관한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 퍼즈님 풀어주실 건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슈 아시다시피 이슈도 진짜 없고 너무 그다음에 없습니다. 차트 네. 변동성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너무 없기 네. 때문에 26,000 사이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거리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다룰 주제는 존버를 해도 되는 코인이 있고 아닌 코인이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존버라는 말 자체를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KBS나 이런 데서도 쓰긴 쓰던데 그런가요?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매우 버티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물렸을 때 네. 고점에 샀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를 일반적으로 매우 버티다
버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매우 그래서 버티다. 네, 매우 버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 물타기라고 하죠. 아래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것을 매우 버티기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적절한 자리에서 산 다음에 위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매우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점에 딱 물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 요걸 이제 매우 버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마냥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괜히 이제 뭐 매매를 했다가 뭐 더 손해 보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런 매우 버티기를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앵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이렇게 차트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여 위에 있는 숫자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써놓은 건데, 이 숫자를 네. 보지 마시고 네. 이런 차트 모양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요런 차트 모양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두 개, 뭐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거를 매우 버티기 해야 될 것 같은지. 전 둘 다 그냥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면은 사실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랑 그거랑, 요 네. 차트랑 그다음에 요거랑 비교하면 두 번째 거를 조금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안전한 느낌? 좀 드는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건 매수가 아니고 종거를 한다. 네, 매우 버티기를 할 만한 매우 것을 버티기를 찾는다면 한다. 아. 하나만 사가지고 내가 그걸 아. 계속 가지고만 있는다면.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버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요 위에는 얘는 비트코인이고요. 얘는 아. 리플입니다. 아, 리플이 참 저렇게 보니까 진짜 시세 분출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전 맨 처음 봤던 얘는 나스닥이고요. 아. 얘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정말 박스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매우 버티기를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여만 해요. 네,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만 하는 것.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때가 닷컴 버블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리먼 사태가 이제 요때 당시였고, 그다음에 요때 물린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버티면 본전 이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겠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지만.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장기적 우상향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기간 동안 나스닥은 13,000%가 오르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가 올랐거든요.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이게 한 40년 정도, 40년, 50년 정도 기간일 거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계속 겪고 있죠. 그래서 너무 박스권이에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스닥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더 유리하겠죠. 내가 사갖고 가만히만 있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코스피도 우상향, 그다음에 나스닥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래도 나스닥이 더 좋겠다. 사갖고 가만히만 있는다면. 그쵸.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코인이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률을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요 아래에서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오른 것처럼 한 것처럼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 상승률을 맞춘 거예요, 비슷하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코인이에요. 라이트 코인인가요? 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5년 동안 해서 450%가 상승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18%가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라이트 코인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니까 네. 그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을 매우 버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랑 제 생각엔 이더리움 정도까지 말고 다른 코인들을 매우 버티기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몇 개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네. 그 매우 버티기를 하겠다. 나는 정말 뭐 생업에 바빠가지고 그 매수매도 하는 게 어렵다고 맞아요.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으로 옮기시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코인 그거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똑같지 뭐라 생각하시면 나스닥으로 옮기세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보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 비트코인,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으로 옮겨도 됩니다. 네, 제가 장기적 우상할 거라 생각하는. 근데 그런 것들로 옮기셔서 사놓고 그냥 10년, 20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닌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버티기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어쨌든 지금 요거는 물려 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는 매우 버티기 아니고 코인 개수 늘리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늘리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늘리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높은 가격에서 팔아서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 코인을 하나 팔았다라고 하면 500원이 됐을 때 요 1,000원 가지고 사면 2개 살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는 코인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코인이 2개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개수 늘리기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우 버티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뭐 알트코인들은 리플 아래, 제가 리플을 예시로 든 게 뭐 리플에 억하심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비트 이더 다음에 리플이어서 그렇습니다. 리플 아래에 있는 코인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코인들, 비트 이더를 제외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진 않지만 단기간에 바싹 오릅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거를 기다리고 어쨌든 매우 버티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어쨌든 높은 가격 팔고 아래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또 전략이죠. 네, 맵의 맞습니다. 전략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한다고 해도 요 위에서 팔아가지고 아래서 사고 또 위에서 팔아가지고 아래서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하는 코인들은 이렇게 해야만 어쨌든 자산이 점점 불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코인 개수 늘리기, 개수 늘리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떡해요? 야 퍼지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잘. 1인 2역이시네요. 네, 아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도 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것에 익숙해요. 네,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집값도 그렇고 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반대로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사람들의 인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에서 그 수익을 거둔 사람의 비중이 한 4%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너무 적네요. 네, 근데 마진 거래소에서는 수익을 거두는 사람의 비율이 1%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진 거래소랑 현물 거래소 차이는 배율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숏관점은 이제 하락을 하면은 수익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코인 개수 늘리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추가된 것만으로도 수익 보는 사람의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제가 이제 거래소한테 따로 들은 얘기로는 제가 따로 들었을 네, 때는 따로 들으셨어요. 현물 거래소에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 비중은 1% 정도고요. 마진 거래소에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0.1% 이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이제 손실을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어쨌든 1%랑 0.1%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 하락 관점이 추가됐을 뿐인데 배율도 어쨌든 중요한 요소긴 하겠지만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하락 관점을 잘 보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개수 늘리기 관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요게 리플 차트인데 리플 차트가 저는 요번에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퍼지야 너 이거 어려워. 나 어려운데 나는 그냥 여기서 매우 버티기 하다가 요 위에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쵸. 코인 개수 늘리기 안 해도 돼. 난 여기서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매우 버티기 하다가 요 위에서 파는 걸로 만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욕 먹으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심리적으로.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맨날 예를 들어 뭐 2시면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2시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제가 제정신일까요? 제정신 아니죠. 네.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벽 2시. 네. 네. 이게 계속 지금부터 샀다 팔았다 코인 개수 늘리기 하는 게 체득화되어야지만 요렇게 올라갔을 때
일부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퍼즈야 나는 10,000원 가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 9,000원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 10,000원은 언제 갑니까? 네. 9,000원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네. 아닌데 그러면 나는 5,000원에 한번 팔고 10,000원에 한번 팔려고 그랬는데 근데 5,000원에 팔았는데 9,000원까지 가면 포모 안 올 것 같아요? 사야겠다 이런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매매도 부지런하게 해야겠네요. 네. 근데 굳이 부르지널한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 꼭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본인이 지금까지 매매해 왔던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내가 진짜 불장에 와서 팔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불장에 딱 왔어. 그러면 진짜 본인이 팔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실력을 너무 뭐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어쨌든 본인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거 했던 매매를 살펴봤을 때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격에서 10배는 올라가요. 불장 끝에서는. 네. 그러니까 왜 일반 그 요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난번 불장이 3,000달러에서 한 7만 달러까지 한 20배 정도 올라갔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소송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0.1달러에서 2달러까지 20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점 대비 20배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이 저점 대비 2배 정도에서 조금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배는 올라가요. 10배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 금액, 내 자산이 예를 들어 뭐 1억이라고 하면은 10억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 10억이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코인은 요 불장이 끝나고 나서는 마이너스 95%를 찍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그만큼 하락도 진짜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1억에서 10억이 됐다가 오.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고점을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저도 고점 못 잡아요.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요 코인 개수 늘리기를 제가 나중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기회가 분명 있겠지만 이게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저점. 상승의 추세가 꺾였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네, 거구나. 상승의 추세가 꺾였을 때 이 꺾였을 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코인이 한 3분의 1 정도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1억에서 10억 됐다가 5천만 원이 되는 건데 불장 마이너스 95% 리플도 지난번에 마이너스 85%였지만 네. 지난번에 마이너스 95%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업비트 네. 같은 효소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95%인 코인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1억에서 10억 갔다가 마이너스 그 5천만 원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코인 개수 늘리기를 꾸준히 해왔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선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1억에서 10억 되고 나서 한 6억, 7억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3분의 1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현금만 2억을 확보하고 코인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점에서 전부 다 팔면 되겠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체득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장을 맞이해야지만 일부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저도 사실 뭐 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하는 요 자리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실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것 그쵸. 자체가 노력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게 마음은 편하겠죠.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10,000원 된다.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10만 원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마음은 편하고 너무나 좋죠. 근데 그때도 그게 아무것도 안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그 여러분들의 수익을 진짜 위한 해주는 것이냐.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한번 요번 기회에 네, 본인이 만약에 결국에는 불장에서 나오는 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 그쵸. 모두 목표가 나와야죠. 네. 그래서 물론 탈출. 네, 뭐 10년, 20년 뒤에 가면은 뭐 네. 계속 기다리면 10,000원 가고 뭐 10만 원 가고 할 그럴 수 수 있겠죠. 있겠죠. 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는 뭐 1억이었다가 10억 됐다가 5천만 원 됐다가 또 한 3년 횡보했다가 이런 걸 견디느니 네, 고점 근처에서 최대한 좀 빠져나오고 그쵸. 아래에서 요번에는 한 코인만 가지고 있어서 힘들었어. 그러면 현금한 돈 이번에는 비트코인 안 그러면 주식 이런 거 담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짱짱하게 만들고 다음번 불장을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어쨌든 돈을 벌어준다라는 통계 자료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좀 빠른 시간에 빠른 불장에서의 어떤 이익 실현일 텐데 그 유명한 장기 투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 역시도 60세부터 부자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60세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수익률들 또 좀 빠른 시간의 수익률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퍼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매우 버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코인도 이렇게 코인 개수 늘리기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좋죠. 네, 왜냐면 계속 우상향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에서 일부 나왔다가 뭐 고점을 완전 잡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고점 근처에서 조금 나왔다가 아래에서 다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굳이 그렇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된다. 네.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마이클 셀러도 언제 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네, 마이클 셀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파는 게 아니고 돈이 될 때마다 사는 것이다. 오히려 네. 떨어졌을 네. 때.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제 뭐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뭐 더 시총이 적은 코인들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클 셀러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돈이 될 때마다 그냥 사 모으면 돼. 네, 왜냐면 지금 가격보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 가격 위로 올라가.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사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 이더리움도 사실 뭐 조금 더 봐야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우 버티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 개수 늘리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라는 걸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도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실패해요.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 한 번 성공할 때 많이 늘리고 실패할 때 조금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계속 실패하든 성공하든 계속 시도를 해 나가면 이게 불장 근처에서 딱 한 번 좀 불장 고점 근처에서 조금만 3분의 1만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실패들을 한 번에 다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불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리플이 지금 700원인데 7,000원이 가고 10,000원이 가고 20,000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0,000원에서 15,000원이 됐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코인 개수 늘리기 할 수 있는 거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 뭐 횡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완전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훨씬 더 코인 개수 늘리기 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3분의 1로 바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20분의 1, 뭐 한 조금씩. 10분의 1, 네, 뭐 이 정도의 늘려가면서. 코인 가지고 떨어질 자리를 좀 예측해가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이슈가 없는 날이 올 날에 때는 어떻게 네. 실제로 적용을 네.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진짜 맞네, 나 큰일 났네, 안 그럼 비트코인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맞고 비트코인을 안 옮길 거면 진짜 연습을 해야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저는 오늘 대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마인드를 좀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매매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둘씩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채롭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퍼즈님 감사드리고요.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